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이제 어린이날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우리가 기후 파트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대 기후부터 시작해서 온대 기후 본 다음에 다른 기후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항상 기후 파트가 끝날 때마다 각 기후 특성에 대한 필기를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온대 기후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일단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열대 기후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이후에 온대 기후에 대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필기까지 해가면서 개념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캐치를 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부터 쓸게요. 공책은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가로 방향으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옆으로 써야 될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공책을 우리 평소에 쓰는 것처럼 세로 방향 말고 이 쾌펜의 기후 구분 쓸 때는 가로 방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쾌펜은 일단은 식물학자였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후를 일차적으로는 나무가 자랄 수 있냐 없느냐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좀 아래에 쓸게요. 요거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수량과 증발량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펜이 있으면 색깔펜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Y, 그리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적다는 NO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랬었죠? 나무가 자랄 수 있냐 없냐의 있냐 없냐의 구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수목과 무수목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Y에서 쭉 넘어왔어요.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1차 구분이었고요. 2차 구분으로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 2차 구분으로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도 이상인 경우가 있었고요. 이하인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세 가지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 타블렛을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였으면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삼게 되냐면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다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미안해요 여러분,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는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최한월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지금 1차 구분으로는 수목 기온이냐 무수목 기온이냐를 구분을 했었고, 2차 구분으로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냐를 구분을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를 이제 18도씨 이상이다. 아무리 추워도 18도 이상이다. 그리고 요거는 한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다. 그리고 요거는 영하 3도 이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A기후가 되고요. 얘가 B기후, 그리고 B기후래. 미안해요. 얘가 C기후, 그리고 얘가 D기후가 되겠죠? 각각 이름이 뭐예요? 열대고요. 얘는 온대, 그리고 얘는 냉대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도 또 나눴었어요. 우리 열대부터 일단 살펴볼까요? 열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추가적인 구분이 되는 게 최소 우월 60mm가 있었죠. 그래서 비가 아무리 적게 오는데도 60mm를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늘 넘어요는 뭐가 있었죠? 열대 우림이랑 열대 몬순이 있었죠. 그리고 안 넘을 때도 있어요가 이제 사바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는 아직 안 배웠지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업 시간 때 설명은 좀 했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일단은 요거는 연중 수변하냐 아니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칸이 좀 부족한데요. 최소 우월 30mm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우월이라는 거는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달을 얘기를 하겠죠. 30mm를 놓고 봤을 때 늘 수변하다. 늘 비가 30mm 이상 와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CFA와 CFB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건기예요 그러면 CS9 아니에요. 겨울에 건기예요 그러면 CW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yes인 건 위에 no인 건 아래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대 볼게요. 냉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소 5월 30mm를 봅니다. 최소 5월 30mm. 그래서 이것도 지금 yes면 뭐가 되는 거예요? D 수변하니까 F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겨울에는 건조해요 라고 해서 DW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냉대 기후는요 온대 기후랑은 다르게 이 S가 없어요. S라는 거는 여러분 온대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단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10도 이하인 기후를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어떤 기후로 가냐면요. 요렇게 쓸게요, 여러분. 요거 쭉 와서 이제 한대 기후가 됩니다. 아무리 따뜻해도 10도 이상을 올라갈 수조차 없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또 기준이 뭐냐면요. 최나널 평균 기온입니다. 최나널 평균 기온. 얘가 0도냐 아니냐를 두고 따집니다. 그래서 0도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툰드라, 익기가 자란다 그래서 ET.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눈으로만 덮여있다 그래서 빙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에서는 쭉 와서 얘는 지금까지 안 나온 B 기후죠. 요거는 건조 기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일강수량이 아니라 월강수량이 아니라 연강수량으로 봅니다. 연강수량이 250mm냐 아니냐를 두고 따지는데요. 그래서 250mm 이상이 되면은 얘는 뭐예요? 짧은 풀이 있는 스텝 기후가 되고요. 연강수량이 250mm 이하가 되면 이거는 사막 기후인 BW 기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고요. 지금 열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온대는 여러분들이 아직 제대로 배우질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여기에도 구분이 따로 되는 게 있거든요. 요건 조금 다른 펜으로 해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요거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냐 아니냐를 두고 나눕니다. 그래서 최나널 평균 기온 22도 이상이면 A가 되는 거고요. 이하면 B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만 알아두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헷갈리실 게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캐펜의 기후 구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써드릴게요. 일단 F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독일어로는 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발음을 하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이렇게만 선생님이 알아두시면 말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는 뭐였죠?
썸머 드라이였고요. 그 다음에 W는요, 윈터 드라이였고요. 그리고 M은 이거는 몬순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A랑 B도 있었죠. A랑 B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얘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일 때가 A고요. 그 다음 B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 이하일 때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T는요, 툰드라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자면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아니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요. 0에서 10도일 때입니다. 0에서 10도일 때고요. 그 다음에 빙설 기온은요. 최나널 평균 기온도 0도 아래. 그러니까 즉 아예 그냥 0도 위로 올라가는 날 평균 기온에 달이 없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막에서는 S랑 W로 구분했었죠. 이건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영 강수량이 250에서 500 정도 사이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영 강수량이 아예 250ml 미만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지금 수능 특강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예 선생님이 그냥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할 건 필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추가로 문제 풀거나 이런 거 있으면 문제만 풀고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난잡하고 보기 싫다라고 하면 수능 특강에 있는 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안 적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적자면 고산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AH라는 열대 고산기후가 있었죠.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캐펜의 기후 구분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열대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열대기후는요, 다시 우리 이렇게 세로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필기를 보면서 한번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열대기후의 특징,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뭐가 있었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라고 그랬었어?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면서 연 강수량이 500ml 이상인 곳. 그리고 네,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지금 열대기후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남해기선과 북해기선 사이, 그리고 적도 부근이죠. 적도 부근의 지역.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고 했었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특징. 일사량이 강합니다. 강한 일사. 그러면은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하겠죠, 그쵸?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내려요? 대류성 강수인 우리나라 소나기랑 비슷한 거 여기서는 스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한 일사 때문에 상승기류가 되면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열대 저압대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쵸? 이 저압대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었지? 열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랬어요? 강수대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한다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를 만들겠어요? 결국에는
우기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강수의 4가지 유형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방금 말한 대류성 강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한 전선성 강수. 한대전선 쪽에서도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에 부딪혀서 내리는 지형성 강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강력한 저기압에 의해서 내리는 태풍 때문에 내리는 저기압성 강수.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것까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특징 봅니다. 하나하나씩 쓸게요. 이건 열대 우림 기후죠. 그쵸? 굳이 안 쓰겠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최소 5월이 몇 밀리였죠? 60mm 이상. 아무리 비가 안 와도 한 달에 60mm 이상은 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달 비가 많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지역이 뭐가 있었죠? 콩고 분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의 적도 부근. 그리고 아마존 밀림, 뭐 이런 쪽이 열대 우림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A 기후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다. 왜? 비가 항상 내린다는 건 구름이 항상 끼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사량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차단이 되는 때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작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밀림, 뭐 정글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문제는 또 뭐라고 나왔었죠, 우리? 밀림과 정글 해가지고 다층수간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쵸? 다층수간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바나입니다. AW.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월이 어떨까? 최소 5월에는 60mm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이 건조한 기후입니다. 왜? W는 윈터 드라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 기후 자체에 여러분 뜻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케펜의 기후 구분이라는 것만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제 그래프나 문제를 보고서 독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건조한 거는 뭐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거는 아열대 고압대 때문이었죠. 아열대 고압대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가 딱 걸리게 되면 비가 안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거는 AF의 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A 기후 중 분포 면적이 가장 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A 기후 중에 연 변화가 살짝 있음. 그리고 A 기후 중에 강수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이란 말을 빼먹었네요. 왜? 우리 건기가 있는 기후 중에서는 몬순 기후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거는 이제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60mm 이하로 내리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리는데 열대 몬순은 사바나 기후처럼 건기가 있기는 한데 비가 내릴 땐 또 너무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총량 자체는 뭐 열대우림 기후 그 이상을 가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가 가장 적은 기후다 하면은 사바나 기후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요거를 갖다가 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소림장초다. 그리고 뭐 관목이 자란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분포 면적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요런 게 이제 케냐나 뭐 세렝게티 뭐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동식물의 낙원 뭐 아니다 동물들의 낙원이라 해야겠구나. 동물들의 낙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남았죠? 몬순기후가 남았죠. 자, 몬순기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못 써야죠. 최소 5월 얘도 60mm 이하가 됩니다. 왜? 얘도 역시 똑같이 건우기 뚜렷해요, 여러분. 근데 대신에 뭐예요? 단 사바나보다 우기 때 강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지역 살펴봤더니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또 어딨죠? 남미, 북동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절풍의 영향지역입니다. 왜? M이라는 게 몬순 계절풍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특징이 뭐냐면 AF와 AW의 중간형입니다. 중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절풍이 두 가지 특징을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뭐였죠? 건조한 거. 또 하나는 우기.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한 거는 겨울 계절풍의 특징이고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기는 여름 계절풍의 특징입니다. 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예요? 무역풍 때에 속해 있지만 계절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열차에 의해서 겨울 계절풍, 대륙의 특징을 가져오게 되면 더 건조하고 여름에 바다의 특징을 가져오게 되면 더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런 것까지 겹치는 기후가 열대 몬순 기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 하나 얘기했었죠. AM임에도 AF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인도의 아쌈 지방입니다, 여러분. 차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차는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열대 몬순 기후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남았어요. 뭐 남았죠? 열대 고산 기후 남았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산 지역 상춘 기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분포 지역을 봤더니요. 보고타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키토, 그다음에 뭐 쿠스코, 라파스. 그러니까 약간 어디 떠올리면 되냐면요. 안데스 산맥이나 아니면 아비시니아 고원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수는 어떻다고 했냐면 강수는 주변 지역을 따름.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적어둘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게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그냥. 수륙 분포에 의해서 비열차가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비열은 1g의 물질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차 때문에 이게 기온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이게 기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기압이 차이가 나면 바람도 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람이 W냐 S냐의 성격을 갈라요. 이 W 바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동풍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대륙에서 건조한 특성을 띠는 바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풍 계열이고요. 요거는 해양에서 수변한 걸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쭉 적어놨고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안 나왔습니다. 인간 생활입니다. 인간 생활. 그래서 1번 가옥입니다. 가옥은 우리 열대우림은 뭐라고 했었죠? 열대우림은 나무나 그리고 높이가 나무로 주로 짓고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은 가옥을 뭐라 그랬죠? 고산가옥이라 그랬었죠? 그쵸?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가 급한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풀이나 진흙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뭐 동물 가죽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볼게요. 농업.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전.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라테라이트성 토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굉장히 열대지방에 있는 그런 붉은 그런 흙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라 그랬었죠? 토양이 다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알루미늄 아니면 철 성분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요렇다 보니까 젤을 비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를 이동식 화전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카사바, 뭐 얌, 그다음 타로 밀크티에 들어가는 그 타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식 화전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축입니다. 목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바나 기후에서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에서 3 기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이 기작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걸 다시 심는 걸 기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입니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랜테이션, 뭐 커피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재배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 기술이랑 플러스 원료국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자원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게 플랜테이션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요. 대규모고요. 그 다음에 기호작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요게 또 나눠지기도 해요. 열대 우림에서는요. 주로 카카오,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 고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에서는요. 커피, 사탕수수, 그 다음에 모카 이런 게 있습니다. 모카. 그 모카 커피 할 때 그거 아니에요. 모카입니다. 문익점에 모카 할 때 그 모카예요. 자, 그 다음에 종이가 지금 다 썼는데 선생님이 저기 위쪽에 참고로 7번 적을게요. 7번. 열대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대림은요, 여러분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화, 그 다음에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지구 온난화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토양이 침식되는. 왜? 나무가 없으니까 흙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터도 파괴가 되죠. 원래 원주민들의.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좀 필기를 해봤어요.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따로 노트에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하면 좀 아무래도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요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고 이제 곧 온대의 기후를 나가게 될 겁니다.